안녕하세요. 윤쌤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은 61차 시 드나드는 해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조석 현상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석부터 알아볼게요. 조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가잖아요. 그러면 바닷물이 파도가 치면서 밀려 들어오기도 해요. 또 바닷물이 빠져나가기도 하죠.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밀물, 빠져나가는 썰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런 밀물과 썰물 때문에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현상을 조석이라고 합니다. 밀려 들어오는 밀물일 때는요,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겠죠. 그에 비해서 빠져나가는 썰물일 때는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지겠죠. 그것이 반복되는 이러한 현상을 조석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해류, 바닷물의 일정한 흐름을 해류라고 배웠는데요. 그거하고는 약간 살짝 다르게 밀물, 썰물 때문에 나타나는 바닷물의 흐름을 우리는 조류라고 따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밀물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를 우리는 꽉 찼다, 그래서 만조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썰물, 빠져나가는 거죠. 썰물로 인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를 우리는 간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옆에 밑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쪽이 육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화살표 이 해수면이 보이나요? 해수면이 높아요. 얘는 낮아요. 해수면이 높다는 건 밀물에 의해서 바닷물이 들어와서 높이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만조 때의 해수면입니다. 그에 비해서 바닷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지겠죠? 밑에는 간조 때의 해수면이 되겠습니다. 만조 때는 이렇게 가득 높이, 간조 때는 이렇게 바닥 가까이에, 그래서 높이 차이가 생기죠. 그런 높이 차이를 조차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번엔 조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은 만조,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은 간조, 만조와 간조 때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한다 그랬어요. 왼쪽 그림 이해하시죠? 자, 이제 오른쪽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요, 한 달 동안 해수면의 높이의 변화를 살펴본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1일이 되는 거예요. 1, 2, 3, 4, 5일. 여기가 10일, 15일 해서 이 끝에 가면 30일 정도, 딱 한 달 정도를 살펴본 거예요. 해수면의 높이를 기록한 거죠. 첫째 날 1일을 보면요, 가장 높았을 때가 4에서 6 사이 5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밀물일 때 5였다는 얘기죠. 해수면의 높이가. 그런데 썰물일 땐 빠져나갔을 때는 마이너스 4에 가까워요.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 높이 차이는 약 8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5일에서 10일 한번 볼까요? 5일에서 10일 A 지점은요,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가 거의 2하고 2 조금 넘어요. 그 다음에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많이 빠져나갔을 때도 마이너스 2가 안 되고 한 마이너스 1 정도가 돼요. 높이가 2 조금 넘고 1 정도 넘고, 그래서 이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B를 보면 해수면의 높이가 다시 4 이상이 되고 빠져나갔을 때도 마이너스 4 근방이 되거든요. 한 7, 8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에 비해서 역시 C는 높이 차이가 크지 않아요. 높이 차이가 작고 크고를 한 달 동안 반복한다는 얘기죠. 이제 용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한 달 중에서요, 조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 조차가 크다는 건 높을 땐, 만조일 땐 높고 간조일 때는 높이가 굉장히 낮은 두 지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그래프에서 A, B, C, D 중에서 조차가 크게 나타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B, D가 되겠죠. 그에 비해서 조차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시기는 A, C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달 중에서 조차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시기를 우리는 사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조차가 작게 나는 이런 시기를 조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리하고 조금은요, 한 달 동안에 잘 지켜보면요, 이것도 시작해서 한 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A 지점이 조금, 여기는 사리, 여기는 조금, 여기는 사리. 그래서 한 달 동안 조금이 2번, 사리가 2번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리하고 조금은요, 한 달에 약 2번씩 생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조석 현상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서해안은요, 조차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밀물일 때는 해수면이 높다가 썰물일 때는 해수면이 쫙 낮아지는, 그래서 조차가 큰 곳이고요. 그에 비해서 동해안은 조차가 가장 작은 곳입니다. 그래서요, 조석 현상을 이용해서 간조 때 썰물이어서 물이 전부 다 빠져나가고 나면요, 서해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갯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이 갯벌에서 우린 조기를 캘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조차를 이용한 조력 발전, 조류를 이용한 조류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단원은요, 조석 현상이 어떻게 이용이 됐냐만 알면 돼요. 즉 조력 발전, 조류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까지만 알면 돼요. 하지만 선생님이 이제 조력 발전이 뭐야, 뭐 조류 발전이 뭐야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서 잠깐 설명을 해보고요. 자료 출처는 네이버 검색해서 조력 발전, 조류 발전을 검색했더니 이런 자료가 뜨더라고요. 거기서 캡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아래 그림은 조력 발전이에요. 조석이 발생하는 강 하구나 만에다가 방조제로 이렇게 막아요. 그 다음에 발전기를 밑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죠. 그래서 만조가 되어서 해수가 들어오면 수문을 열어서 방조제 안에 물을 꽉 채워요. 그랬을 때 이젠 간조가 될 때 수문을 열어요. 그래서 가둬뒀던 물을 한 번에 확 내보내는 거죠. 이때 물이 한꺼번에 나가면서 여기 밑에 있는 터빈을 돌리게 되면서 전기가 생기는 원리를 우리는 조력 발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조류를 이용한 조류 발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면요, 이 조류 발전은 조금 전에 설명한 조력 발전하고는 좀 달라요. 댐에 방조제에 이런 거 설치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다만 밑에서부터 흐르는 이 조류의 흐름이 굉장히 센 곳에서 바닷속에 이런 터빈 발전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빠른 해수의 흐름이 나타나는 곳에서 바닷속에 설치한 터빈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이 조류의 흐름 때문에 터빈이 돌아가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력 발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조석 현상을 이용해서 조력 발전 또는 조류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해안가에 돌로 담을 만들거나 혹은 그물을 세워놓고요, 조류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밑에 그림 잠깐 볼까요? 지금 돌로 담을 쌓아놓은 거예요. 이걸 우린 독살이라고 합니다. 도구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독살이라고 하는 것은 조차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해안가에 쌓아놓은 돌담을 이야기합니다. 만조 때는요, 물이 높이 차니까요, 이 돌담보다 해수면이 높아요. 그래서 바닷물을 타고 물고기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간조가 돼서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요, 해수면의 높이가 이 돌담보다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왔었던 물고기가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물로 건져 올리면 되겠죠. 여하튼 조석 현상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사리일 때, 사리라고 하는 것은 만조와 간조의 차가 큰 곳이죠. 그때 사리일 때 특히 간조가 되면,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요,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는 바닷길이 열립니다. 아래 그림은요, 우리나라 서해안에 있는 어떤 지역인데요, 그림을 보면 똑같은 지역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쪽은 물이 꽉 찬 만조일 때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물이 빠져나간 간조예요. 그런데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사리일 때, 물이 빠져나가는 간조일 때는 이렇게 특정 지역에 바닷길이 열려서 평상시에는 여기를 배를 타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돌길을 따라서 걸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닷길이 열리기도 하는 것도 역시 조석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거죠. 스스로 확인하기 1번입니다.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현상을 우리는 조석 현상이라고 합니다. 2번, 밀물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를 우리는 만조라고 하지요. 세 번째, 그림과 같이 해수면의 높이가 변하는 해안에서요, 갯벌 체험을 하고 싶대요. 그러면 언제 하면 좋은지 시간을 찾으라고 했고, 그렇게 시간을 선택한 까닭을 설명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갯벌 체험을 하려면 바닷가에 물이 그렇죠, 빠져나간 상태여야 되거든요. 그럼 그림에서 봤을 때 해수면의 높이가 낮은 지점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해가 떠 있는 낮에 하는 게 좋겠죠. 어두운 새벽보다는요. 시간을 보면 여기가 밤 12시, 새벽 1시, 새벽 2시, 새벽 3시. 이때는 물이
빠져나가 있다 하더라도 새벽이에요. 해 뜨기 전이니까 어두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때 하면 좋겠군요. 시간대를 보니까 이렇게 가장 낮은 지점 그래프를 그리면 13시에서 한 16시 정도 될까요? 네, 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갯벌체험은요, 해수면의 높이가 어떤 때? 그렇죠. 낮은 간조 때 하는 게 좋고요. 이왕이면 낮에 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시간은 13시에서 16시 요때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요, 조석에 대해서 배웠어요. 조석이라고 하는 것은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현상을 조석이라고 했습니다. 또 밀물하고 썰물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해수의 흐름을 우리는 조류라고 이야기해서 해류하고는 조금 구분을 지어야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 밀물 때문에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를 만조, 그 다음에 가장 낮아졌을 때를 간조라고 하고요. 만조와 간조의 차이를 조차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한 달 중에서요, 조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시기를 사리, 조차가 가장 조금 적게 나타난 시간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했죠. 옆에 그림 같이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러한 조석 현상은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조개를 캘 수 있고요. 조력 및 조류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요.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요. 바닷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단원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열과 우리 생활이라는 커다란 단원 안에 온도에 따라 다른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